오늘 학습할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봅시다. 학습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사전 지식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제시되는 질문에 OX로 답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브랜딩하라, 차별화하라, 권기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 브랜딩, 이제 강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선, 강한 브랜드라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이고, 그러면 그 강한 브랜드는 무엇을 가지고 있길래, 어떤 것들이 강한 브랜드를 만들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기업 관점에서 강한 브랜드의 특징은 다른 브랜드와 비교해서 높은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 그 다음에 고품질 이미지의 그 다음에 프리미엄, 거기에 맞는 이제 프리미엄한 가격을 갖는 브랜드, 그 다음에 지속적인 구매로 이어지는 그 굉장히 높은 고객 충성도를 보여주는 브랜드, 이런 것들을 강한 브랜드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충성도 높은 그 고객 확보를 통해서 수익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이런 브랜드들이 상당히 강한 브랜드로 기업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객과 기업 관점에서의 강한 브랜드는 자, 어떤 걸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감성을 불러일으켜서 동화를 시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고객의 열정을 이끌어냅니다. 고객의 무한한 신뢰를 얻을 수가 있고 고객 삶 속의 하나의 스토리가 된다. 이런 것들이 고객과 기업 관점에서 강한 브랜드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아이폰이나 아이폰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고객 감성을 아이폰에 대한 고객의 감성은 기존의 안드로이드 폰의 고객이 가지고 있는 감성과는 좀 다릅니다. 굉장히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애플의 아이폰이 나온다고 하면 그 애플 매장에 몇 날 며칠 텐트를 치고 기다려가지고 첫 번째 그 제품을 사려고 하는, 구매를 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이폰이라는 이 제품 자체에 굉장히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아이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또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과 기업 관점에서 강한 브랜드라고 우리는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강한 브랜드는 독재의 산물이다? 제가 이제 브랜드 공부를 많이 할 때였었는데 미국에 와서 데이비드 아커 교수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아커 교수는 굉장한 우리 브랜드 업계에서는 구루에 속하신 분입니다. 이분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이 데이비드 아커하고 같이 일하는 에릭 요컴스텔러라는 그런 브랜드 컨설팅을 해주신 유명한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박사님, 도대체 강한 브랜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근데 저는 기업에서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참 마케팅과 다르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깔끔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브랜드는요, 독재를 해야지 만들어지는 게 브랜드입니다. 일례를 들면서, 자, 애플 보십시오. 굉장히 강한 카리스마가 높은 CEO가 강력한 브랜드 전략을 펼쳤을 때 이 강한 브랜드가 납니다. 또 하나는 자동차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다수의 브랜드를 자기가 살펴봤을 때 이 강력한 CEO 밑에 강력한 브랜드 전략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강한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고, 한편으로는 좀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면, 너무나 강한 CEO 밑에, 이 CEO 밑에 브랜드 전략이, 때로는 산으로 가는, 그리고 잘못된 포지셔닝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강력한 브랜드 전략은 독재의 산물이다 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전략적이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활동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거를 따라가도록 하는 고객들을 많이 연구해서 그 고객들에게 원하는 브랜드로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강한 브랜드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한 브랜드가 갖는 세 가지 주요한 특성이 뭘까요? 우선 첫 번째는 차별성입니다. 두 번째는 그 연관성이죠. 세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자, 이 내용은 다음 페이지부터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별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쟁하는 기업과 자신의 기업을 차별하는 것 가장 기본이죠. 우리가 이제 이 브랜드 전략의 궁극적인 그 활동의 목표는 기업의 브랜딩 활동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개인도 하나의 브랜드입니다. 저 자신도 제 이름을 네이밍으로 가지고 있는 저만의 브랜드거든요. 그럼 이 브랜드를 궁극적으로 기업 브랜드가 아니라 내 브랜드를 어떻게 남과 차별화할 수 있고 강한 브랜드로 만들 것인가가 우리가 인생에 굉장히 큰 플러스로 작용할 것인지 마이너스로 작용하는지 뭐 그런 것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우선 첫 번째는 브랜드 차별성. 자, 이 사진에 보시면 그 오토바이가 보이시죠? 부릉 이런 소리가 납니다. 자, 할리 데이비슨 브랜드, 할리 데이비슨 사장은 우리가 판매하는 것은 검은색 가죽 점퍼를 입고 있는 43살의 격리 직원이 조그만 시골 마을을 굉음을 울리고 달리고 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을 판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참 재밌는 정의죠. 이 사람이 판다는 것은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이 오토바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파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자, 43살의 격리직,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한 일상에 찌든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할리 데이비슨을 꺼내가지고 이 검은색 가죽 점퍼를 입고 붕 하고 다니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브랜드가 그 고객을 그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겠죠. 그래서 할리 데이비슨은 그 사람을 바꿔주는 그런 이미지를 파는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할리 데이비슨 동영상인데 끝까지 한번 보시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광고가 할리 데이비슨 광고인 걸로 처음에 보셨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광고는, 그렇죠. 네, 로또 광고입니다. 자, 로또 많이 사가지고 당첨돼서 할리 데이비슨 사십시오. 라는 광고죠. 자, 1960년대와 80년대 할리 데이비슨은 굉장히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는 일본 오토바이 브랜드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해서 거의 회사가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이 할리 데이비슨을 구한 것은 두 가지였었는데, 하나는 45도 협각의 V-트윈 엔진, 굉장히 성능이 좋은 엔진이죠. 이 엔진과 그 다음에 호그라고 하죠. 할리 데이비슨 오너 그룹이라고 해서 전 세계 수백만의 호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할리 데이비슨을 살리기 위한 운동을 펼쳐서 할리 데이비슨은 기사회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호구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도 자동차를 타고 가시다 보면 주말이나 이렇게 보시면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가는 이런 호구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멋있죠? 그 가죽 점퍼에, 그 다음에 뭐
팔을 이렇게 위로 하고 이런 모습이 이제 할리 데이비슨의 모습인데, 자, 그 할리 데이비슨의 부릉 소리도 우리가 연상이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호구들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45도 협각 V 트윈 엔진 이거를 마케팅 해봐라. 여러분들이라면 이 45도 협각 V 트윈 엔진 어떻게 마케팅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런 브랜드 이런 거를 브랜딩의 도구나 마케팅 도구로 우리가 풀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리 데이비슨에서는 자, 할리 데이비슨을 살린 영상, 광고 영상인데 한번 보시죠.